반갑습니다. 캠핑장 작가 알서대입니다. 지난주 올려드린 올인원 파워뱅크 델타 1300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델타 1300을 가지고 실제 캠핑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델타 1300 파워뱅크 영상을 올린 다음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끔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불과 1150W짜리 그 커피 머신이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신 분이 계셔서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델타 1300을 가지고 실제 캠핑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좀 좋겠지만 제가 차박을 나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매장에서 촬영을 합니다. 자, 그럼 델타 1300을 실제 캠핑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박을 나가시면 주로 해 드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냐면 우선 밥이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햇반을 가지고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뭐 찌개나 국 종류를 또 만들어서 또 드시겠죠. 그 두 종류의 음식을 델타 1300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쌀은 씻어 놨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순수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전기 소모량이 많은 대부분 2000W가 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기 소모가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그냥 아주 소형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은 합쳐서 10만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요게 뭐 9,700원, 요게 한 3만 얼마 했던 것 같고요. 소형 제품이라고 해도 전열기기다 보니까 이 라면 쿠커가 소비 전력이 1000W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전력을 좀 많이 먹고요. 이 밥솥 같은 경우는 의외로 소비 전력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대략 한 200W 정도 먹는 걸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조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육개장까지 넣고요. 쌀은 아까 씻어서 이렇게 앉혀놓은 상태입니다. 자, 델타 1300을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검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99%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건 220V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버님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이 컨센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그 그레이 버튼 요걸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분은 이걸 누르는 걸 깜빡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커피 메이커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영상을 올리셨길래 그걸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자, 220V를 활성화시킵니다. 불이 들어왔죠. 인버터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지금 소비 전력을 보시면 지금 현재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밥솥과 이 라면 쿠커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밥솥과 라면 쿠커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 패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출력 와트시가 215로 되어 있고요. 아까 99라고 써 있었던 그 사용시간이 5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216W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5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제품을 가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갑자기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출력 와트시가 1264, 65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델타 1300은 이 두 가지 220V 제품을 동시에 작동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쿠커에서는 그 냉동 육개장이 지금 데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벌써 이제 보글보글하죠. 육개장이 데펴지는 시간 3분 3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끓고 있기 때문에 이 쿠커를 종료시키겠습니다. 종료시키기 전에 앞서서 현재 소모 전력이 얼마나 됐느냐, 아까 99%였는데 93%, 약 6%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됐습니다. 한번 쿠커를 꺼보겠습니다. 자, 쿠커를 끄니까 바로 216W로 소비 전력이 떨어지면서 인버터 팬이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전기밥솥에 밥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스톱워치 시간에 30초 정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사실 나가셔서 햇반을 데핀다고 하셔도 대략 한 8분, 9분 정도는 하셔야 아마 햇반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 9분 정도가 지나니까 전기밥솥에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밥이 저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15분 30초 딱 되니까 취사 버튼에서 보온 버튼으로 밥솥의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 보이시죠? 아까 216, 17 왔다 갔다 하던 이 패널의 와트시, 출력 와트시가 지금 0으로 떨어졌고요. 아까 99% 있던 전력량, 충전량은 지금 89%로 변동이 됐습니다. 밥이 정말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 잘 됐네요. 물을 많이 넣은 게 확실하네요. 좀 질게 됐습니다. 이렇게 델타 1300은 동시에 두 가지의 전자제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력 소모량은 10% 정도 떨어졌고요. 자, 밥과 국이 다 완성이 됐으니 늦은 저녁 먹겠습니다. 햇반을 덮여 먹는 거는 확실히 큰 차이가 나네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배가 고팠던 와중이라서 순삭했네요. 캠핑을 나갔다고 가정을 하고 박지에 도착을 해서 밥과 국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이제 간단히 맥주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소주 한잔 한다든지 그것도 주무시게 되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차박이나 루프탑에서 안전하게 가스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안전한 차박 캠핑 그리고 루프탑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델타 1300은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따뜻한 잠자리를 위한 이 델타 1300의 활용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서 DC 전기 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전기 매트니까 이렇게 C거잭을 이용하면 되겠죠. C거잭은 12V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12V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전면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DC 매트에 전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DC 매트의 전원을 켜고 단수는 5단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때 소모되는 전력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9, 83 사용시간은 13시간에서 15시간을 왔다갔다 하죠. 이 DC를 꽂으면 꼭 이렇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사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DC 전기 매트를 이용해서는 하루 저녁은 충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나타내는 델타 1300입니다. 그럼 과연 AC 전기 매트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DC 전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전기 매트는 스노우라인에서 나오는 4인용 일반 AC 전용 전기 매트입니다. 분리난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하나 키면 2인용 매트하고 같습니다. 2인용 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전력량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성상 소비 전력이 220V, 60Hz, 380W 꽤 많은 전기를 먹네요. 자, 그럼 가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0V 가동하기 위해서는 꼭 요걸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2인 매트에 해당하는 전원입니다. 단수는 5단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패널에서 가리킨 시간은 6시간에서 5시간을 왔다 갔다 하죠. 이 전기 매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와트시가 고르지가 않고 이렇게 작고 왔다 갔다 합니다. 더블 매트 AC 기준으로 총 7단계 중에서 6단으로 했을 때 소모량이 이렇고요. 200을 왔다 갔다 하네요. 7단까지 최대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최대로 올리니까 200을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5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7단 놓으시면 너무 더우니까 대부분 놓는 게 이 전기 매트 같은 경우는 3단 정도 놓으시거든요. 3단에서 4단 정도, 4단 놓겠습니다. 사용시간이 역시 5시간, 6시간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이 패널에 뜨는 시간보다는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캠핑에서 사용해본 결과 이 현재 패널에서 뜨는 시간보다는 최소한 1시간 정도 이상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델타 1300을 가지고 취사를 하시고 좀 따뜻한 밤을 보내시겠다 하면 전기 매트는 아까 처음에 꽂아드린 이 DC 매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델타 1300 실제 캠핑에서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열 기구와 전기 매트의 사용 시간까지 알아본 시험이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지금까지 델타 1300을 가지고 실제 캠핑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가열하는 취사도구나 오랜 기간 주무시는 시간이 가장 길겠죠. 그때 사용하시려면 220V 전기 매트보다는 DC 매트를 활용하시는 게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0V 전기 매트 2인용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대략 한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 이게 전부 다 만능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사는 이런 전열기를 사용하시고요. 220V 전열기를 사용하시고 주무실 때 매트는 DC 매트를 사용하시는 게 1박 2일 캠핑은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델타 1300은 충전량 100%에서 0%까지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파워뱅크들이 한 30% 정도 남으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타 파워뱅크 120A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델타 13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120A짜리 파워뱅크가 충전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얘는 0에서 80%까지는 1시간이고요. 그리고 완충되는 데까지는 1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물론 AC 코드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에 C거잭에 꽂아서 주행 충전을 하실 경우에는 완충까지는 10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영상에서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빠른 충전 시간도 굉장히 큰 강점이지만 또 다른 큰 강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차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바깥에 테이블을 펴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바로 옮겨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포터블 제품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집에 있는 220V 콘센트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튜버분의 사용 미숙에 의한 잘못된 영상을 고쳐드리기 위한 그 영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캠핑 나가셨을 때 이런 전열기를 사용하고 매트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직접 보여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델타 1300을 구매하시려면 이 영상의 댓글,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몰 주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직접 전화 주시면 좀 더 친절한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델타 1300 실제 캠핑에서의 응용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